자, 191페이지 인체 방어 작용을 보도록 할게. 자, 인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을 했을 때 그 침입을 제거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면역이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면역이 있다 없다는 건강함의 척도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면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일단 방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첫 번째가 선천적 면역, 자, 두 번째는 후천적 면역이야. 자, 말 그대로, 자, 선천적 면역은 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1차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후천적 면역은 들어왔을 때 1차 면역이 실패해서 뚫고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면역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 선천적 면역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비특이적. 자, 다시 말해서 병원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게 1차 방어선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1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선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후천적 면역이라고 불러주고, 자, 얘는 특이적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병원균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대항을 해내는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일단 이 둘 다 아주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무너진 곳으로 말하자면 병원균의 침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지 않게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선천적 면역에는 자,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외부 방어가 있고 내부 방어가 있어. 자, 외부 방어라는 것은 일단 몸 안으로 병원균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피부. 자, 우리의 피부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이 또 침입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첫 번째 피부가 아주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점막. 자, 우리 코 속이라든지 입 안쪽은 점막이 있어서 병원균이 또 이렇게 뚫어 있는 곳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침입할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을 1차적으로 막아주게 된다. 자, 일단 피부라든지 점막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는 이 내부 방어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 내부 방어는 식세포 작용, 염증 반응 이 두 가지가 있고, 자,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우리 몸의 최대 이제 지켜주는 수호자가 바로 백혈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피부라든지 이런 걸 뚫고 들어오게 되면 이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하고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 백혈구가 1차적으로 못 막은 애들은 후천적 면역, 세포성 면역하고 이 체액성 면역을 통해서 또 방어를 하게 되는데, 자, 세포성 면역은 T 림프구가, 자, 체액성 면역은 B 림프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일단 선천적 반응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피부 점막은 자, 말 그대로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피부에서 분비되는 땀이나 침, 그리고 피지, 우리가 보통 기름이라고 하잖아. 피지, 번들번들한 피지. 자, 이런 곳에 라이소자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분비가 돼. 그래서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이 효소가 뭐 땀에도 있고, 뭐 침에도 있고, 눈물에도 있고, 뭐 피지에도 있고, 자, 이런 효소가 거기에 들어있는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이 효소가 병원체의 침을 1차적으로 막아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옆에 사이드를 보면 땀, 눈물, 점액에 있는 항균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세균을 죽여준다. 그래서 이 라이소자임이 있으면 사실 모기도 잘 못 물어. 그래서 이 피지가 많은 사람, 얼굴이 좀 번질번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번질번질한 사람들은 모기도 잘 못 물어. 얘 때문에. 그래서 이 피부 점막에서는 이 라이소자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거 말고도, 자, 밑에 점막도 잠깐만 봐봐. 자, 이 점막도, 자, 점액을 분비해서 침입을 막는데 그 점액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라이소자임.
그리고 순간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간가지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코를 통해서 숨을 쉬잖아. 그럼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자 이렇게 가지로 갈라져서 폐로 연결이 되는데 이 가지를 우리가 순간가지라 불러. 자 마찬가지야. 여기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병원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그 순간가지의 내벽에 뭐 이렇게 선모도 있고 점액도 있고 그리고 백혈구도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외부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병원체나 이물질을 또 붙잡아서 배출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어. 음식물을 먹으면 이 위에서 뭐가 나와? 염산이 나오잖아. 그래서 강산이 나와서 또 병원체를 식균작용을 해주기도 한다. 자, 이것들이 바로 1차적인 뭐가 돼? 외부 방어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내부 방어를 볼게. 자, 내부 방어는 첫 번째 식세포 반응이 있는데, 자, 얘는 백혈구가 이렇게 생겼지. 핵도 있고. 자, 외부에서 병원균이 있어. 그럼 이 병원균을 끌어당겨서 이 세포 안으로 먹어서 분해를 시켜서 제거를 시킨다는 거. 그래서 백혈구와 병원체를 세포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작용. 자, 이게 바로 식세포 작용이 되는 거고, 자, 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항원, 이 병원체를 인식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한다? 림프구에게 전달을 하게 돼. 그래서 얘가 미처 다 제거를 못한 이 항원이나 병원균을 그 다음에 림프구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염증 반응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피부가 있어. 피부가 있는데 병원균이 들어왔어.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부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내부에서 거기 비만세포라고 보이지? 비만세포. 자, 손상된 조직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상처가 난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손상된 부위의 비만세포에서. 자, 이 비만세포는 뚱뚱한 세포가 아니라 이름이 그냥 비만세포야. 자, 이 비만세포고 백혈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 자,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를 시키는데 이 히스타민이 혈관벽을 부풀어 오르게 해. 자, 부풀어 오르게 하면 이 혈관 안에 백혈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백혈구와 이 혈관벽을 빠져나오기가 좋아져. 혈관벽을 부풀어 오르게 하면.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 백혈구가 세균을 먹는데 식세포 작용을 하는데 도와주게 하는 게 바로 이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잠깐만 볼게. 자, 손상된 부위에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이 돼.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이 세균을 먹고, 그리고 백혈구가 이 세균을 먹고 같이 죽은 그 시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고름으로 남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가 났는데 나중에 고름이 생겼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어가신 백혈구의 시체야. 이 백혈구가 이 세균을 먹으면서 같이 고름으로 자폭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게 바로 염증 작용이 된다. 몸 안에 만약 염증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백혈구가 어쨌든 싸웠다는 뜻이잖아. 그럼 병원균이 쳐들어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침입을 했다는 소리야. 그럼 나는 어쨌든 병원균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치료를 받아줘야 돼.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 히스타민. 자,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참 곤란한 애인데, 자, 이렇게 외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반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애인데, 문제는 뭐냐?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또 민감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알레르기라고 불러. 자,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민하게 되면 되게 불편하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히스타민 자체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내 몸은 사람마다 다 알레르기가 있어. 내 몸은 어떤 거에 알레르기를 일으킬지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 그리고 비염이 있으니까 뭐 환절기 그 일교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그럼 거기에 따라서 히스타민이 자꾸 분비가 되면 코가 부어서 코가 막히고 눈물이 나고 눈 충혈되고 목이 붓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알레르기 약이 항히스타민이야. 얘를 못 나오게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레르기라 불러준다. 그러니까 꽃가루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알레르기다. 자, 요거는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일단 선천적 반응 여기까지. 자, 중요한 용어들을 표시해 놓고 간단하게 필기하고 뒤로 후천적 면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 192페이지. 자, 후천적 면역을 보도록 할게. 자,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 특이적 방어작용. 자, 특이적 방어작용이라 불러준다. 자, 여기서는 항원하고 항체. 여기는 용어들이 자 특이하기 때문에 용어를 잘 봐야 돼. 자, 항원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 이물질. 자, 우리 몸에 면역을 일으키는 병원체나 이물질을 항원이라 불러준다. 자, 거기 보면 먼지, 꽃가루, 독성물질 다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항체인데, 자, 항체는 자 단백질이야. 자,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호르몬이 있고 항체가 있고, 그치? 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 항체를 만들게 돼. 그래서 항원이 쳐들어오면 약간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항원이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갑자기 레고 블록이 막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항원이 사라지면 다시 그 레고 블록도 다시 해체가 되는 거야. 단백질로. 그러다가 다시 또 쳐들어와. 그러면 다시 만들어져. 이게 바로 항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항체는 모양이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Y자로 그려지면 항체라고 생각하면 돼.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끝부분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항원을 붙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끝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끝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을 수도 있고, 자, 또는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그 항원을 맞춰서 이 조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항체다. 그래서 이 항체는 하나당 항원 2개를 결합시킬 수 있다. 붙들어서 제거시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막 연결시켜가지고 그 항원을 백혈구가 먹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병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게 바로 항체다. 자, 림프구를 볼게. 자, 이 림프구는 뭐의 일종이야? 또 백혈구의 일종이지만 백혈구랑은 약간 특징이 틀려. 그러니까 백혈구는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일단 달려들어서 제거시키고자 하는 게 백혈구고, 림프구는 자, 병균이 딱 들어와. 그러면 바로 달려들지 않고 가만 지켜봐. 제가 어떤 종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느리지만 정확한 맞춤법으로 걔를 대응을 해내는 거. 이게 바로 림프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백혈구의 하나의 일종이 되는 거고, 백혈구랑은 다르지만 백혈구랑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B 림프구하고 T 림프구가 있어. 자, 얘네들의 이름 자체가 어디에서 성숙되느냐가 나와. 자, 이 B 림프구는 그 옆에 사이드 봐봐. 본으로 시작하잖아. 본.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자, 골수라는 것은 거기 옆에 봐봐. 골수라는 것은 이 뼈와 혈액을 통해서 이제 존재하는 애인데, 보통 우리가 척수 속안에 있는 게 이제 골수라고 얘기하잖아. 백혈병에 걸리면 골수 이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골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돼. 커나가. 이게 바로 B 림프구고, T 림프구는 자, 얘도 골수에서 생성이 돼. 자, 골수에서 백혈구
B 림프구, T 림프구 다 만들어져. 근데 어디에서 성숙이 돼? 그 옆에 봐봐. 가슴샘에서. 자, 가슴샘에서 자라게 돼. 자, 가슴샘 이름이 타이머스거든. 타이머스. T자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T 림프구 이렇게 불러주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성숙하는 곳이 틀리다. 그리고 대학 가는 게 좀 약간 틀린 게 얘는 체액성 면역인 이유가 뭐냐? B 림프구는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가 항원을 싸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지 않고 병사들을 싸우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T 림프구고. 자, T 림프구는 달라. 더 텍토나미안. 자기가 직접 가서 공격해.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T 림프가 직접 공격을 한다. 그리고 보조 T 림프구하고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를 구별해야 돼. 자, 보조 T 림프구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야. 자, 항원을 인식해서 B 림프구나 세포 독성 T 림프구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해줘. 정보원이야. 일종의 정보원. 이게 바로 보조 T 림프구. 자,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자기가 직접 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오염된 조직이나 또는 암세포 같이 이상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 얘는 직접 공격, 얘는 직접 싸우지 않고 병사를 만들어서 싸우게 된다. 자, 외워줘야 돼. 자, 생성, 성숙까지 다 외워주면 된다. 자, 그럼 그 후천적 면역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먼저 항원이 침입을 해. 그러면 어떤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이름은 항원 제시 세포야. 자,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어이다. 자, 항원 제시 세포가 이때 침입한 이 항원을 먼저 먹어서 분해를 시켜. 조각조각 분해를 시켜. 그래서 얘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을 하냐면은 보조 T 림프구에게 전달을 하게 돼. 자,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 자, 큰 포식세포와 같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항원 제시 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먹어서 분해를 하고 세포 표면에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해. 그러면 이 정보를 누가? 보조 T 림프구가 수집을 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나 B 림프구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이때 이 항원 정보를 얘한테 전달할 것이냐 얘한테 전달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보조 T 림프구야. 얘가 중간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정보원이야. 그래서 얘가 필요한 정보에 따라서 얘가 편할지 알아서 전달을 해줘. 그러면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전달을 받았다면 얘가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B 림프구에게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이 B 림프구는 자신이 싸우지 않고 자신을 분화시켜. 그러니까 분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변신? 일종의 변신 로봇? 같이 갑자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변신을 하게 돼. 다른 세포로. 자, 뭐하고 뭐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 그러니까 변신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B 림프구가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바뀌게 되면 이 형질세포가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생성해내서 항체가 항원을 싸우게 만들어. 그러면 기억세포를 왜 만드냐? 이때 이 항원의 정보를 저장시키는 역할이야. 그럼 얘는 왜 하냐면은 똑같은 항원이 재차 침입했을 때 자, 똑같은 항원이어야 돼. 다른 항원은 의미가 없어. 자, 똑같은 항원이 두 번째 침입을 하게 되면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 바뀌어. 근데 이때 생기는 이 형질세포는 이때 만들어진 형질세포보다 훨씬 많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기억세포도 훨씬 많이 만들어내. 그리고 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항체도 이때 한 3개 만들어냈으면 얘는 한 6개, 8개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이건 시간이야. 얘는 항체고, 항체의 농도고. 자, 첫 번째 항원이 침입을 했어.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만들어져. 자, 이때 이 시간은 뭐냐면은 이 항원을 인식하고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잠복기라고 이야기를 해줘. 자, 잠복기는 며칠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자, 잠복기가 지나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져. 그리고 이 항체는 항원이 사라지면 다시 분해돼서 없어져. 거의 없어져. 그리고 기억세포만 남는 거야. 자, 그러다가 자, 똑같은 항원이 2차 침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잠복기 필요 없이 바로 항체의 농도가 확 증가하면서 얘를 제거시켜. 대신 똑같은 항원이 아니라 다른 항원이 쳐들어오면 다시 또 잠복기야. 1차 반응. 자, 그래서 이 2차 침입일 때 잠복기 없이 항체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싸우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이 상황을 이용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백신이야, 백신. 자, 백신은 예방주사야. 항원이나 항원에 있는 단백질 같은 애들을 우리 몸에 일부 집어넣어. 그러면 그 항원이나 그 항원에 해당되는 이 단백질을 일부 집어넣게 되면 우리 몸에서 1차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뭐가 생겨? 기억세포가 형성이 돼. 그래서 이 백신은 자, 기억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진짜 그 병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신속히 대응을 해낼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이 백신의 목적이 되는 거고, 백신은 그래서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로 맞는 게 바로 백신이다. 대신 문제는 뭐냐? 백신만 맞아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부작용이거든.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걸려있던 상태였다든지 이러면 절대 이 백신을 맞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이 백신은 건강할 때 병에 걸리기 전에 맞는 거지,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백신은 절대 맞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효과 자체가 없는 거지. 그 병에 그냥 걸려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백신은 일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으나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지금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는 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백신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백신은 항원을 주입을 한다. 자, 항원을 주입해서 기억세포를 형성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 2차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 자, 193페이지에 지금 에이즈가 나와 있는데, 에이즈는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자, 그러니까 에이즈 병을 유발시키는 것은 HIV라는 바이러스야. 자, 요게 되게 웃긴 건데, 사람의 면역에 작용하는 바이러스야. 이름 자체가 사람에만 작용해. 원숭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에게는 작용을 안 하고 사람에게만 작용을 해. 자, 어디에 작용하냐면은 보조 T 림프구를 파괴해. 얘를 파괴하는 거야. 줄쳐라.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 HIV에 처음에 감염이 되면 그때는 보조 T 림프가 있기 때문에 얘를 파괴시켜가지고 HIV를 감소시켜. 근데 얘가 완전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T 림프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에이즈병이야. 자, 그래서 이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잖아. 후천적으로 요 HIV에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병이다. 자, 백혈병하고 마지막 증세가 거의 비슷해. 백혈병도 그 면역이 결핍되는 병이기 때문에 무균실에 들어가고, 자, 모든 바이러스라든지 모든 병균에 대해서 이 대응해낼 수 있는 면역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죽는 건데, HIV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노출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 대신 사람에게만 작용을 하니까 이게 참 웃긴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얘는 보조 T 림프구를 파괴해서 결국에 이 림프구의 면역, 후천적 면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자, 뒤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